네, 안녕하세요. 점프 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문의가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사무실의 형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번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구성을 지하부터 올라갈게요. 지하에 가장 저층부에 창고가 있겠죠. 그리고 지하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이나 2층을 올라가면 상가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층이나 4층 혹은 꼭대기 2층, 10층 정도의 업무 지원 시설이라는 용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층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상층 사무실이라는 용어 자체도 많이 좀 헷갈려요.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아파트형 공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입니다. 공장 구조로 만들다 보니 이 사무실이, 공장이라는 건 뭐죠? 층고가 높아요. 화물 엘리베이터도 커가지고 심지어 지게차가 들러날락거리면서 진짜 제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남이나 여의도에서 볼 수 있는, 판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과는 다르게 하중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화물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층고도 높게 하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공장이라는 용어로 가다 보니 공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굴뚝이 보이는 그런 공장으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면서 공장이라는 용도는 많이 희석이 되고 일반 사무실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사무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업무하고 제조 공장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섹션 오피스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섹션 오피스는 어디서 나온 용어라면, 지식산업센터는 이 사무실의 평수가 컸어요. 50평, 100평 이렇게 큰 업체들이 공장 용도로 쓴다든지 대형으로 들어와서 자기네가 100평을 사서 마음대로 쪼개서 쓸 수 있게끔 상품 구성이 됐다가,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100평짜리를 10평대로, 아니 20평째로 10개 내지 5개로 쪼개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평 내지 20평짜리를 작은 사무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섹션화 됐다 해서 섹션 오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5평대, 30평대까지 그냥 다 섹션 오피스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지상층 사무실을 공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무실이라 부르기도 하고 섹션 오피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섹션 오피스 하면 또 어디서 이 용어를 쓰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그냥 일반 오피스가 있습니다. 일반 오피스, 섹션 오피스 이렇게 하면 일반 상업용 오피스에서 있는 그 사무실도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것도 섹션 오피스. 어디 블로그라든지 영업사원이 이거 섹션 오피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지식산업센터입니까? 일반 오피스입니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두 개는 대출 비율도 다르고 건물의 설계상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객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섹션 오피스라는 용어는 두 군데서 공존해서 헷갈리게 쓰고 있다. 네, 지하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층부에는 지하 창고가 구성이 되는데요. 지하 창고는 20평, 100평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보통 5평, 10평으로 쪼개서 만들어지고, 그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 공간을 좀 더 나눠서 그런 부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창고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창고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겨울이나 여름에 일을 할 수 없어요. 굳이 일을 하겠다면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쌉니다. 가격이 뭐 다른 데가 뭐 7, 800 한다 뭐 하면 창고는 3, 4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싼 맛에 사긴 하지만 대출이 적게 나오고 임대료도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잘 따져보셔서 사셔야 되고, 내가 실사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도 좋죠. 그리고 임대는 창고에 대한 임대 수요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층에 수백 개의 호실이 있고 그 건물 내에 있는 회사들이 창고를 임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고는 설명이 되었고요. 지하 공장은 창고와 같은 층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높은 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 공장은 창고와 달리 냉난방기가 달려 있어서 지하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업무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업무 공간 일부 아니면 창고의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에 있는 지하 창고나 지하 공장은 물건을 적재하고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구조로 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층고입니다. 층고가 높을수록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더 좋겠죠. 물론 층고가 낮더라도 일반 사무실로 쓰기에도 지하 공장도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잘 짓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인테리어 이쁘게 꾸미고 사무실로 쓰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지하 공장에 사무실을 쓸까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하의 임대료는 2만 원, 2만 5천 원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 500, 600 수준이면 수익률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 공장도 그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있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시세 차익을 바라지 않으시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월세 수익과 지속 가능한 우상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시세 차익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하 공장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 지역별로 지하 공장을 원하는 그 기업의 수요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라든지 분양 상담사한테 꼭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하 창고, 지하 공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층 상가부터 업무 지원 시설, 지상 사무실은 내용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